자, 오늘 1월 21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레전드인데 오늘도 역시나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증시 상황이 너무 좋으며 오늘 코스닥이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고 하루 동안 적당히 쉬어가는 자리가 나와서 제가 지수 상품을 잘 매매하지 않고 가끔 필요할 때만 매매를 하긴 하지만 지금 코스닥의 자리와 대응이 간편할 것 같아서 코스닥 레버리지에 2억 정도 주문을 넣었는데 교육을 안 들었다고 매수를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ETF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별로 신경을 쓰기도 싫었고 예전에도 잘 매매를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때 사전 교육 들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끔 가볍게 매매를 하던 ETF 상품들이 갑자기 매수가 안 되어서 오늘 좀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가끔씩 ETF를 매매하긴 하지만 교육 이수 안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 코스닥은 대응이 매우 쉬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건 지금 무조건 고점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며 1000포인트를 넘어설 경우에 코스피 3000포인트처럼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황금선 정도로만 대응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자리라서 코스닥의 위치가 대응하기에 쉬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피도 별 특이사항은 없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 음봉을 회복해 주니까 그대로 상승이 나와서 다시 고점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증시 분위기 때문에 LG전자도 그렇고 종목들의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 위치에 놓여 있는지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대장주는 LG전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영상까지 분류할 때는 그래도 단타든 중장기 투자든 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오늘 한 번 더 10%의 양봉이 뜨면서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 된 것 같습니다. 계단식 상승이 나오려면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가 나와준다면 그때 접근을 하거나 장중에 눌림과 호가창을 이용해서 작정하고 단타를 칠 수야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엄청 강한 시장 이렇게 많이 올랐다 싶어도 장대양봉 한 번 더 나오는 게 요즘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라 생각하며 단타로도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지막에 수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런 1%를 수직으로 한 방에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워낙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수직으로 올려버리며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아차 보시다시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식으로 상승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기관의 수급, LG전자 그리고 LG우선주 전부 다 수급 때문에 올랐습니다. 재료도 재료지만 저런 장대양봉을 만들면서 장대양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아차, 현대차, 이 상위 종목들 전부 다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급과 함께 오늘 1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 전에 이 캔들 고점을 회복해 주는 거 보고 괜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대형주들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코스닥에서는 한국파마 상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주인 MBT 신규주가 지금 관심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두 배 뻥튀기 된 것을 무작정 시초가나 장초반에 잡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신규주를 공략하는 방법은 시초가나 첫날에 무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이동평균선 위에서 꾸준하게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다시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작정 고점을 잡는 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하는 신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대형주 쪽에서 시선이 쏠려서 오늘 신규주들 몇 개가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단체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가 많아서 지금 시선이 쏠려 있지 않을 뿐, 나중에 또 시선이 쏠리게 된다면 신규주가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확실한 타이밍, 강한 지지를 보고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타이밍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종목들 정말 많은데 이 상위 종목 중에서 수급으로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부터 수급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장중에 매매를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좀 무리하게 이런 종목들을 쫓기 때문입니다. 저도 단타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들어간다 싶지만 그래도 장중에 내가 봤을 때 이미 20% 이상 오른 종목들, 이미 거래량 발생하고 크게 오른 종목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쯤에 처음 발견했습니다. 이쯤에 발견을 해서 이미 올라온 상태고 거래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량과 차트가 좋다 하더라도 이미 시세가 나왔다면 이건 좀 오랫동안 쉬어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들 다 오른다고 내가 이 종목 놓쳤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냥 고점에 다 들어가 버린다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오른다고 조바심이 들긴 하겠지만 장중에 이미 시세가 나올 만큼 나온 것들, 그거 고점에 따라 들어가서 1%라도 무리하게 뛰려다가 3% 이상 크게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했던 게 LG전자 우선주, SL, 비츠로테크, 그리고 세트랙 아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저라고 전부 다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봤을 때 시세가 나오거나 이 상승 초기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단타를 친다 하더라도 상승 초기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승 초기에 잡게 된다면 남들보다 유리한 자리에서 이게 못 올라갔을 때도 손실 없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초기에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시세가 크게 나온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거래량이 강하고 호가창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절대 고점에서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단타 칠 종목들은 정말 널렸습니다. 여러 개의 종목이 있지만 저도 그 여러 개 종목을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멍하니 보다가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점에 들어갈 생각보다는 좀 유리하게 상승 초기에 발견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지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손실이 방어가 되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상승 초기에 잡는 영상은 제가 따로 나중에 여러 개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보고 있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대한항공이 오후장에 반응이 나왔으며 일봉 차트는 계속해서 고점을 유지하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5일선 위에 있다면 또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궁금한 종목이며 SK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온 것들, 수급도 나중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며 세트랙 아이 기간 수급,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장 초반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전장에 좀 적극적으로 올랐습니다. 그 뒤에 변동성이 지루해서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오전장에 먹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시선이 쏠리는 게 하나솔루션인데 일봉 보시다시피 바이든 관련주로 엮여 있으며 일봉 보시다시피 5일선 위에만 있다면 고점을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 위에 있으면서 거래량이 좀 집중이 될 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전 고점 돌파, 5일선만 보고도 대응하기 쉬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 아크 오늘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이게 단타에 습관 들려서 그런지 이걸 장중에 털렸습니다. 장중에 이거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마이너스 3%대 털려버렸는데 58,000원 밑에서 털렸습니다. 털렸는데 마지막에 마이너스 4.5%에서 수직으로 급등시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 쉬고 있어서 이걸 캐치를 못했는데 올리고 난 다음에도 장후 시간에 매수가 쌓여 있습니다. 이건 봤을 때 중요한 자리가 58,000원이며 오늘 저도 왜 털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습관이 된 것 때문에 좀 어이없게 털렸으며 그전 고점이 58,000원, 중요한 자리가 58,000원입니다. 이거 지금 신고가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당연히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 여럿이 모여서 이런 그림이 나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시간 맞춰가지고 주가를 올려버린 것인데 신고가에서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도 장중에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여기서 들어갈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호가창에서 장난이 나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주 매매를 하면서 매수를 유도하길래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마지막에 좀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쉴 만큼 쉬고 딱지 없어진 상태의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어서 지금 5일선만 어떻게든 지켜주게 된다면 고점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래량이 크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는 LG전자랑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 삼성전자도 그동안 강했긴 했지만 변동성으로 따질 때 LG전자나 자동차 관련주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LG전자가 정말 강한 상태이며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때 자동차 쪽에서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도 수급으로 인해서 번갈아 가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므로 꾸준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체크해 본다면 이 수급이 하루 이틀 들어오다가 끊기는 경우도 많아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수급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당일 종목들이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어제는 K스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으며 오늘은 세트레가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에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또 내일은 이런 종목들이 연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연속으로 들어올 확률보다는 또 새로운 종목에 수급이 몰려서 번갈아 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뜬 종목들에서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는 매일매일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으면 끝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놓친 거 있다면 그냥 종목들 다 삭제하고 당일 뜨는 종목에 집중을 하더라도 충분히 기회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수급이 괜찮게 마감을 했으며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현재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마 50만원 호가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눌림목에서 이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매수를 하지 못했으며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스윙 투자 이상으로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이때 상승 급등 전에 정확하게 급등 전 이때 설명을 드려놓고 저는 바보같이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여러가지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왔지만 이틀 이상 강한 수급이 유지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수급이 키스트처럼 이틀 동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일 종목들 번갈아 가면서 오르기 때문에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수급이 일단 들어온다면 키스트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키스트 적당히 하루 쉬었으며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양봉이 두 번 나오진 않겠지만 쉬어갈 때 수급이 또 들어왔다면 그 뒤에 양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친하지 않거나 내가 들어갔을 때 좀 먹기 힘든 차트면, 먹기 힘든 종목이라면 따로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어제보다는 수급이 좀 약한 편인데 집중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매일매일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종목에서 기회를 놓쳤다면 내일 시장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기대되는 시장이며 내일 시장도 어떻게 풀릴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